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고려 궁금하세요? 아연이고요. 고려 아연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9만 원에 10% 있습니다. 59만 원에 10%. 지금 지금까지 제 상담들을 많이 보셨나요, 혹시? 예,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수익 날 자리는 아닌 건 딱 알고 계시죠? 자기가 샀던 매수가가요? 예, 잘못된 매수가라는 거 딱 알고 계시죠, 그죠?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이렇게 천장이 있고 아래쪽으로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굴 탐험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 어때요? 위 천장이 있고 아래 바닥이 있죠, 그죠? 그 동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동굴을 따라가지고 지금 제가 그리는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위의 폭과 아래 폭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동굴 탐험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파이프 라인 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이 파이프 따라 움직일 때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수익 내기가 좋을까?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죠? 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돈 벌려면 아래쪽에 사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보통 해요. 네.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면요. 위에 올라왔을 땐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뉴스가 다 그래요. 내려가면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못 사요. 올라가면 사요. 왜?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할 때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물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러면은 물려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길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 파이프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파이프 통로. 그런 통로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50만 원대가 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요. 문제는 고가놀이를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락세로 전환되면은 40만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요렇게 지금 큰 통로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대까지 움직여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정말 좋고 앞으로 뭐 철강이라든가 아이언 뭐 이런 것들요. 뭐 지금 영업이익 상당히 좋아진 건 맞는데 경기 침체기가 오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도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의 변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저거 만들어지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요. 차트 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데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이 변형이 되면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우리 주먹 모양 있죠. 여기 보면 중간에 두 개가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신의 주먹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먹 모양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하락을 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52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잠깐 올라갔다 빠질 수 있는데 그 잠깐 올라갈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56만 원 선부터는 타협 보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꺾게 된다면 주먹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안 좋은 모양이 되는데 주먹 모양 만들어진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 보도록 할게요. 주먹 모양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 위쪽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온 요 형태. 약간 주먹처럼 안 생겼습니까? 예,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의 변형이에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주가가. 저런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쭉 보니까 이거 잘못 들고 가면 내가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네, 아주 큰 골짜기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무섭네요. 보통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애초에 사서도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잘 보시면서 52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위쪽으로 단기 반등 줄 텐데 그때 한 56만 원 선 올라올 때 더 이상 가지 못하면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손실 좀 각오하시고 나오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SK스퀘어. 네. SK스퀘어 49,000원에 5%요. 49,000원에 5%.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제가 SK스퀘어라고 하는 요 기업이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뭐 회원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고 SK스퀘어라는 이 기업은요 도대체가 왜 상장했는가 뭐 하는 기업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업이
이 기업이 SK텔레콤부터 해갖고 인적 분할해갖고 설립이 되었다 해가지고 인적 분할 상장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받으면서 지주회사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SK스퀘어가 SK 관련 어떤 기업들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지주사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주사가 있어요. 이미 SK라는 모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K스퀘어는 도대체 지주사니 지주사가 아니니 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SK라는 회사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SK스퀘어 밑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볼까요? 하이닉스 알고 계시죠? 네네.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보니까 SK스퀘어가 이거 지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K 뭐 바이오 사이언스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SK 케미칼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러면 SK가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SK에 보면 바이오팜은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SK가 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러면 SK를 또 해가지고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것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건 또 최창원 씨가 들고 있네요. 이건 아니네. 잘못 봤네요. 자, SK 봅시다 가면. 그러면 SK를 쭉 보게 되면은 뭐 리츠도 보니까는 SK가 들고 있고 SK스퀘어가 들고 있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네요. 그죠? SK텔레콤은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SK입니다. 그러면 SK가 지주사입니까? SK스퀘어가 지주사입니까? SK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왜 상장한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SK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회사 입장에 좋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상장을 시켜가지고 시장에 있는 돈들을 한번 빨아당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들 회사에 쓸 거 아닙니까? 투자 자금으로요. 그러면 기업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근마켓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거래하고 있다 해서 나이키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상장 회사가 필요했는데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SK스퀘어 상장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회사가 그냥 하나 상장 띡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좋다고 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상장시킨 걸 사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상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장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들고 있다고 하니까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주사인지 뭐가 하는 회사인지 하고 있는 회사가 제대로 되고는 있는지. SK 하이닉스 그냥 뭐 회사로만 딱 있는 것뿐인 건데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지가 하고 있는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배구조 형성하고 있다는데 SK가 지배구조 제일 끝판왕인데 얘는 뭐 하는 회사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도 사고 보니까 사고 보니 후회되는데. 항상 사고 보고 후회하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알아보고 샀으면 이런 기업 절대로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SK스퀘어가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불분명해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삼성전자 오늘 아까 시황 때 설명해드렸지만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체가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올라갈 때 이거는 장기 투자를 기반한 기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는 요만큼만 올라와도 팔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45,000원이나 45,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이 회사 상장된 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SK스퀘어 들고 있는 모든 다른 상담자분, 다른 시청자분들도 제발 이거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얼마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이상한 회사 같거든요. 근데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아니요. 저는 이거 반등이 한번 있을 거라 보는데 반등 어디까지 나오는가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